네, 반갑습니다. 예,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원성 이렇게 앞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원성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든 수행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사티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 잘 기억한 걸 바탕으로 일상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 이게 넓은 의미의 사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원성이라는 이 가르침,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페이지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639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줄침 부분에 있죠. 거기 이제 줄침 부분 그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부타께서는 두 경우 모두에서 외도 스승들의 무책임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승으로 가져야 될 두 가지 임무를 등한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임무를 꼭 실천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첫 번째는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당황한다 이런 말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게 이제 거기 그 429의 밑에 보면 각주에 있죠.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시타르타 왕자께서 처음으로 노병사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 그때 이제 당황, 그 다음에 공포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망감 또는 뭐 정신적인 어떤 막 그 분노 같은 게 막 일어났죠. 와, 나의 인생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고 나도 당연히 노병사를 겪고 결국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알고 그때 느꼈던 감정이죠. 상회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승은 제자들에게 노병사를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죠? 만약에 우리 그 즉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은 바로 실질적으로 노병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괴로움, 즉 노병사라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이때 마음 스스로는 뭔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만호가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그 만호가 생각이 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야 되겠죠. 궁리를 할 때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만약에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스승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내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는 법, 즉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죠? 도와줘야 된다. 완전히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해야 될 일, 올바른 일 이런 정도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최소한 이제 완전히 이제 니바나를 성취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 정도라도 갈 수 있게 가르침을 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보면 그 줄침 부분에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두 번째는 그 외도 스승들은 제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제 노병사를 벗어나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워주질 않아가지고 위험의 무방비 상태로 빠져 있게 만든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비난을 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제 그 책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을 확립해 줘야 된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640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패러그래프의 줄침 부분에 있죠. 거기 보면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이원성의 가르침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12선악을 초월했다라는 가르침이 있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걸 초월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구분할 필요가 없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문자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맞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조금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문자에 이제 어떤 함정에 걸리기 때문에 즉 사성제든 12연기든 이런 어떤 문자나 어떤 개념의 함정에 걸리기 때문에 모든 걸 공이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성제나 12연기는 문자고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천착돼서 여기에 이제 그 늪에 빠져서 못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가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죠. 이 공도 개념이니까 그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자는 이제 그 의미를 전부 당연히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계가 있지만 이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메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유연성에 대한 가르침, 그 각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41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줄친 부분도 있죠.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부탁해서 사성제를 가르치실 때 그 비이원성의 입장에서 가르쳤다라는 글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팔정도만 보더라도 이게 다 올바른 견해, 그 다음에 올바른 삼매 이렇게 끝나죠. 보면 올바른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삼마라는 의미는 조금 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올바른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올바르다라는 뜻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있는 거죠. 즉 이원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팔정도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네 가지 바른 노력 이렇게 하는 부분 있죠. 사정건 이렇게 할 때도 구살라 기존에 있던 올바른 것들은 우리가 더 정장시키고 없던 건 새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악구살라는 기존에 있던 건 없애고 새롭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 구살라와 악구살라 즉 옳은 자질과 옳지 않은 자질들 이걸 두 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조도품에서 이제 많이 나온 위리아도 있죠. 위리아. 노력이라는 것도 다 이 의미죠. 올바른 것을 개발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이런 것들. 팔정도의 삼마, 와야모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성제를 비이원적 가르침이다. 비이원성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완전히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되고 642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기술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팔정도죠. 우리 팔정도를 올바르게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의 실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외가나 빠싸다 이런 것들 있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체관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병사를 숙고하는 것, 뭐 다 비슷한 건데,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통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니빠나라는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이런 기술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44페이지에 보게 되면, 밑에 출침 부분에 보게 되면요. 예,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의도에서 비롯되고, 의도에서, 예, 그 다음에 의도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진정으로 고요하게 해야 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올바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조작 과정, 즉 이제 쌍카라의 형성 과정, 쌍카라의 어떤 뭐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예, 그 형성 과정으로 조작 과정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당신은 쌍카라의 활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쌍카라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쌍카라는 이렇게 이런 이제 심층적 구조,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뭐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보는 게 조금 이해하기는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의 원인에도 출발해서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자라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그 고요함을, 이렇게 올바른 고요함을 성취했을 때 이 더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까야상카라는 호흡이고, 네, 그 다음에 와치상카라는 지금 호흡 관찰과 관련돼서 지금 까야상카라, 와치상카라, 마노상카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까야상카라는 이제 그 어떤 우리가 그 몸의 동작, 몸의 활동을 위해서 몸의 활동이나 몸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 갖는 의도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수행과 관련돼서 까야상카라가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4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상을 가져 보십시오. 이제 상. 이걸 이제 우리가 상상한다 이런 이제 그 의미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 관찰 또 수행과 관련돼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에 이제 오염원들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졌을 때 보다 올바르고 정확한 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상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들이 수행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수행을 이해만 한다면, 조금 이해한다면 수행의 진전이 상당히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 상을 자기의 상상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상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을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여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내가 A라는 상을 갖는 것과 B라는 상을 갖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그게 있다고 치면, A라는 상을 가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고, B라는 상을 가졌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10가지라면, 이게 A와 B가 이제 문제라면, 어떤 문제거리라면, 내가 10가지 수단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B라는 상을 갖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몸이 이제 딱딱해지고 몸에 긴장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편안함이 이제 유도가 안 되겠죠.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유도가 안 됩니다. 가끔 이제 호흡 관찰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 호흡 관찰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큰 이제 크게 봤을 때 즐거움과 행복함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 즐거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몸에 이제 경직이나 딱딱함 또는 그 몸에 긴장이 있을 때는 사실 이제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일어나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 경직이나 딱딱함 또는 이런 긴장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해소를 할 때 이 만약에 몸이 딱딱하다.
경직이나 또는 뭐 긴장이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이거는 뼈다. 또는 뭐 살덩어리다. 이렇게 내가 이런 상을 가져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뼈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나의 살덩어리를 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을 가져버리면 이게 이제 설사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이런 상을 가져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몸에 딱딱한 부위가 있다 또는 불편한 부위가 있으면 그걸 호흡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상을 가져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 몸이 딱딱하고 경직되고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호흡으로 그냥 호흡이라는 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호흡이라는 상을. 그건 그냥 호흡이다. 내 몸 부위가 만약에 내가 머리가 딱딱하다 또는 뭐 등이 딱딱하다 또는 다리가 딱딱하다 다리가 아프다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죠. 즉 편안함과 즐거움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죠. 몸에서 일어나는. 예, 그렇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호흡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호흡으로 간주하냐면 여러분들이 호흡으로 간주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뼈 덩어리다, 살 덩어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상을 가져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호흡이다, 호흡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설명을 더 추가 드릴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지금 이제 거기 나오는데 밑에 각주 부분이에요. 각주 435번 각주 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그 설명을 좀 이제 내가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호흡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 이유, 필요성이 뭐냐면 호흡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그죠? 길게 숨을 쉴 수도 있고 짧게 쉴 수도 있고 깊게 쉴 수도 있고 또는 얕게 쉴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넓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편안한 호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수단이 많다. 그래서 몸에 이제 그 경직이나 불편한 부분을 호흡으로 인식해 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호흡으로 인식한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통해서 그 부위를 통해서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불편한 그 부위를 통해서. 저기 이제 코와 입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서 숨을 쉰다라는 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부위를 통해서 호흡을 하니까 그 부위가 불편하니까 호흡을 깊게도 해보고 짧게도 해보고 얕게도 해보고 길게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변화상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편안함이나 즐거움이 즉 경직이나 긴장이 풀린다면 그 호흡을 잘 적용하면 되겠죠. 다른 데도. 그래서 그 부위를 통해서 호흡을 해서 다양한 호흡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이나 불편함을 해소시켜 보라는 겁니다. 저기 이제 긴장, 불편함, 즉 우리가 이제 즐거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걸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죠. 마음의 장애도 있지만 몸의 장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장애와 관련돼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숨을 쉬보는 거예요. 뭐 깊게도 짧게도 빠르게 또 넓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부위가 이제 잘 안 풀리면, 즉 이제 그 부위가 고질적이면 직접 공략하면 좀 이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다른 부위 있죠. 다른 편안한 부위가 있어요. 부드럽고 편안한 부위. 다른 부위의 편안함. 이 편안함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쪽으로. 또는 다른 부위의 편안한 호흡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뭐 따뜻함이나 부드러움이나 뭐 여러 가지 지수화풍과 관련된 이것들을 퍼뜨립니다. 퍼뜨린다. 그래서 그 지금 긴장이나 불편한 부위로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긴장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예, 즐거움과 행복함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즐거움과 행복함이 일어나야만 그 마음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걸 계속 먹고 있을 때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선정을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정의하는데, 제가 볼 때 즐거움과 행복으로 정의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몸에 긴장이나 불편함이나 경직이 있으면 이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위를 호흡으로 인식해라.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호흡을 해보고 그 부위가 좀 이제 그 오랫동안 예전부터 좀 고질적으로 좀 그렇게 이제 좀 경직이나 긴장이나 그런 부위, 그런 이제 또는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인식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부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공략을 안 하고 다른 부위의 편안함, 호흡 에너지를 그 부위로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부위가 또 문제가 좀 많다면 그 만약에 요 부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위가 여기라면 그 문제가 되는 부위는 건들지 말고 그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 부분을. 이 문제 부위는 직접 공략하지 말고 그 주변, 문제 부위의 그 주변을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그 주변을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호흡을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이렇게 몸에 그런 긴장이나 불편함이나 경직이 있는 부위를 호흡으로 여기라는 뜻은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상을 가지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뼈나 또는 뭐 살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이런 상을 가져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뼈나 살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몸 부위에서 긴장이나 불편함이나 경직을 느끼는 거는 그게 지수화풍이에요. 그 자체가 뼈나 살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호흡으로 인식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제 호흡 관찰에서 이제 즐거움이나 행복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긴장이나 불편함이나 경직을 풀어야 한다. 해소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편안함을 몸 전체로 퍼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647페이지입니다. 출신 부분에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괴로울 때 우리가 괴롭다. 실질적으로 괴롭다. 정신적 괴로움입니다. 주로. 뭐 육체적 괴로움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먹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하라. 그죠? 마음의 먹이 하나, 육체의 먹이 하나, 이제 마음의 먹이가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마음의 먹이입니다. 마음의 먹이. 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은 지금 배고프다라는 뜻이에요. 배고프다. 지금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그죠? 이 배고픔을 해소해줘야 된다.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육체적 그리고 더 중요한 감정적, 정신적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편함을 즉 이제 우리는 모든 활동이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죠? 모든 활동은. 그런데 이 즐거움과 행복이 이제 감각적 즐거움이다.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 수단이 문제가 되고 나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매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 있고, 그 다음 사성제 각각에는 임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제일 때는
우리가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성재 괴로움 오치원이죠. 이걸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철저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욕이 일어날 때까지, 즉 열정의 식음이 일어날 때까지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성죄와 관련돼서는 그 괴로움의 원인들, 즉 우리가 고성재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욕이 일어났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더욱더 심층부에, 즉 괴로움의 원인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든 오치원이든 먹이활동이든 다 오온의 작용입니다. 다 쌍카라예요. 쌍카라.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우리가 보고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요거는 실현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서 실현돼야 된다. 그죠? 도성제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마음의 자질들 8가지. 즉 이제 이런 각각의 임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바로 해야 할 일이죠.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도 당연히 이원성을 주장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49페이지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650페이지 밑에 줄진 부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원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이제 부처님께서 그 이원성,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이런 이원성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게 이쪽이고 어떤 게 저쪽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수행의 올바른 길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 다음 이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의 차이점을 알 때 당신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당신의 분별력을 더욱 정교하게 할 수 있고, 그때가 바로 당신이 당황을 끝낼 시점이다. 그죠? 그때가 진정으로 안전한 시점이다. 즉 이제 그 위험한 강을 건너서 뗏목을 놓은 시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가장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따를 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때 어떤 때냐면 뭐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기 자의적 해석,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죠?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의적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수행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이해의 폭이 달라져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견해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든 이 시점에 있든 이게 맞다. 1 더하기 1은 내가 2다. 이럴 정도로 내가 확신이 선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아빠마다예요. 아빠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 그죠? 이게 100%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모든 측면을 고려해 봐야 돼요. 그 반대, 즉 내가 지금 세웠던 이 가설의 반대는 또 어느 정도 진실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위험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